아름다운 나비. 안녕하세요. 주방연의 의학 한방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경험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증상, 바로 손저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거나 스마트폰을 많이 들여다보는 현대인들에게 손저림은 너무나 흔한 증상이 되었죠. 하지만 단순히 손이 좀 저리네 하고 넘기기에는 우리 몸이 보내는 이 신호가 때로는 중요한 건강 경고일 수 있답니다. 손이 저리는 증상은 마치 퍼즐과 같아요. 같은 저림이라도 그 원인은 다양할 수 있고 각각의 원인에 따라 치료법도 달라지거든요. 오늘은 손저림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원인들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언제 한의원을 찾아야 하는지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손목 터널 증후군. 손저림의 대표적인 원인인 손목 터널 증후군은 정말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증상이에요. 손목의 좁은 통로를 지나는 정중신경이 압박을 받아 발생하죠. 주요 증상으로는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일부가 저리고 감각이 둔해져요. 밤에는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손을 흔들거나 문지르면 일시적으로 나아질 수도 있어요. 심한 경우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엄지의 힘이 약해질 수 있어요. 이러한 손목 터널 증후군의 발생 원인은 컴퓨터 작업, 반복적인 손목 사용, 임신 중 호르몬 변화, 당뇨, 갑상선 질환 등이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어요. 키보드를 많이 사용하는 직장인, 장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분들, 임신 중인 여성, 미용사나 조리사 등과 같이 손목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해요. 다음은 팔꿈치 터널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팔꿈치 부분에서 척골신경이 압박을 받아 생기는 증상이에요. 흔히 야구 팔꿈치라고도 불리죠. 주요 증상으로는 팔꿈치 안쪽부터 새끼손가락, 약지까지 저림이 생겨요. 팔꿈치를 구부린 상태로 오래 있으면 증상이 심해져요. 팔꿈치 안쪽에 통증이 동반될 수 있어요. 심하면 손가락 움직임이 둔해지고 힘이 약해질 수 있어요. 이러한 팔꿈치 터널 증후군은 팔꿈치를 많이 구부리는 자세, 팔꿈치의 직접적인 압력, 반복적인 팔꿈치 사용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휴대폰을 오래 사용하며 팔꿈치를 구부리는 분들, 책상에 팔꿈치를 자주 기대는 분들, 운전을 오래 하는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해요. 다음은 요골관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팔의 바깥쪽을 지나는 요골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생기는 증상이에요. 주요 증상으로는 손목과 팔뚝 바깥에 통증과 저림이 생겨요. 손목을 뒤로 젖히거나 팔을 돌릴 때 증상이 더 심해져요. 주로 엄지와 검지 사이의 부분에 통증이 집중됩니다. 그리고 손목의 힘이 약해질 수 있어요. 이러한 요골관 증후군의 발생 원인으로는 반복적인 손목을 젖히는 동작, 무거운 물건은 자주 드는 일, 손목을 돌리는 작업을 많이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어요. 테니스나 골프 같은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 수공예나 목공 작업을 하는 분들, 반복적으로 나사를 조이는 작업을 하는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해요.
다음으로는 손목의 결절종이 있습니다. 손목이나 손등에 생기는 양성 혹, 물혹으로 신경을 압박하여 저림을 유발할 수 있어요. 손목 결절종의 주요 증상으로는 손목이나 손등에 만져지는 혹이 생겼어요. 혹 주변으로 저림이나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 크기가 변할 수 있으며 활동 후 더 커질 수 있어요. 되게 부드럽고 만지면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요. 이러한 손목의 결절종의 발생 원인으로는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관절이나 힘줄의 반복적인 사용, 손목 부상 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손목을 많이 사용하는 체조 선수, 피아니스트, 타이피스트 등이 더 자주 경험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갑상선 질환이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이상은 전신에 영향을 미치며 신경 기능에도 문제를 일으켜 손저림을 유발할 수 있어요. 주요 증상으로는 양손이 모두 저릴 수 있고 저림 외에도 피로감, 체중 변화, 체온 조절 문제 등 다른 증상이 동반됩니다. 아침에 손이 더 뻣뻣하고 저릴 수 있고요. 얼굴이 붓거나 목소리가 변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갑상선 질환의 발생 원인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저하증과 같은 갑상선 질환이 원인이 됩니다. 갑상선 질환 가족력이 있는 분들, 최근 체중 변화가 큰 분들, 피로감이 심한 분들, 여성, 특히 중년 여성이 더 주의해야 해요. 다음으로 흉곽 출구 증후군이 있습니다. 목과 어깨 사이 좁은 공간 흉곽 출구에서 신경과 혈관이 압박되어 생기는 증상이에요. 팔과 손의 저림, 통증이 생겨요. 팔을 들거나 머리 위로 올릴 때 증상이 더 심해지고요. 손가락이 차갑고 색이 변할 수 있어요. 손의 힘이 약해지고 물건을 쥐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나쁜 자세, 목이나 어깨의 부상, 첫 번째나 두 번째 갈비뼈의 이상, 반복적인 동작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 특히 수영이나 야구, 배구 선수, 머리 위로 팔을 많이 올리는 작업을 하는 분들, 무거운 가방을 한쪽으로 매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해요. 다음으로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 있습니다. 목 부분의 척추 디스크가 밀려 나와서 신경을 압박하여 손저림을 유발할 수 있어요. 목 통증과 함께 팔과 손으로 저림이 퍼져요. 특정 자세에서 증상이 더 심해지고요. 목을 움직일 때 통증이 심해질 수 있어요. 팔의 근력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노화, 부상, 나쁜 자세,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컴퓨터 앞에 오래 일하는 분들, 스마트폰을 장시간 내려다보는 분들,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드는 직업을 가진 분들, 중년 이상의 연령층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말초 순환 장애가 있습니다. 혈관이 좁아져서 손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저림이 생길 수 있어요. 손이 차갑고 저리며 색이 변할 수 있고 추운 환경에서 증상이 심해지며 손가락 끝이 창백해지거나 파랗게 변할 수가 있고 손을 따뜻하게 하면 증상이 일시적으로 좋아질 수 있어요. 레이노 현상, 동맥경화증, 혈전, 흡연, 고혈압, 당뇨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흡연자나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환자, 당뇨병 환자, 차가운 환경에서 일을 하는 분들, 중년 이상의 연령층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당뇨병성 말초신경염이 있습니다. 당뇨로 인해
말초신경이 손상되어 손과 발에 저림이 생길 수 있어요. 손과 발이 동시에 저릴 수 있고요. 통증이나 화끈거림이 동반될 수 있고요. 밤에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고요. 감각이 무뎌져서 뜨거운 것을 만져도 덜 느낄 수 있어요. 장기간의 고혈당 상태로 인한 신경 손상이 주요 원인입니다. 당뇨병 환자, 특히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분들, 당뇨병 진단을 받은 지 오래된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뇌졸중이 있습니다. 뇌의 혈류 공급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뇌졸중은 갑작스러운 손저림을 일으킬 수 있어요. 한쪽 손과 팔, 때로는 얼굴까지 갑자기 저리거나 마비가 됩니다. 말이 어눌해지거나 시야가 흐려질 수도 있고 심한 두통이 동반될 수도 있어요. 균형을 또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혈전, 색전, 출혈 등으로 인한 뇌혈류 장애가 원인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 흡연자, 심장질환자, 과거 뇌졸중이나 일과성 허혈 발작 경험이 있는 분들, 고령자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손저림은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같은 손저림이라도 각 질환마다 특징적인 패턴이 있어요. 다음 질문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체크해 보세요. 어느 손가락이 저린가요?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일부가 저린다면 손목 터널 증후군입니다. 새끼와 약지가 저리다면 팔꿈치 터널 증후군입니다. 엄지와 검지 사이가 저리다면 요골관 증후군입니다. 언제 심해지나요? 밤에 심해진다면 손목 터널 증후군, 당뇨병성 신경염을 의심하고요. 추울 때 심해져요 하면 말초 순환 장애를 의심해야 됩니다. 팔꿈치를 구부릴 때 심해져요 라고 하면 팔꿈치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야 하고요. 목을 움직일 때 심해진다고 하면 경추, 추간판 탈출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동반 증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손목이나 손등에 혹이 있다면 결절종을 의심해야 되고요. 체중 변화, 피로감이 있다면 갑상선 질환을 의심해야 되고요. 손의 색깔이 변화가 있다면 말초순환 장애를 의심해야 되고, 갑작스러운 얼굴 마비나 언어 장애가 발생했다면 뇌졸중을 의심해야 됩니다. 이러한 때는 응급 상황입니다. 증상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나요? 오래 지속된 만성 증상이라면 손목 터널 증후군, 당뇨병성 신경염 등을 의심해야 되고요. 갑작스럽게 나타난 증상이라면 뇌졸중이나 급성 압박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손저림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손저림을 느끼신다면 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리가 필요할 수 있어요. 일상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됩니다. 컴퓨터 작업 중 자주 휴식하고, 손목과 팔꿈치를 바른 자세로 유지하고, 휴대폰 사용 시간을 줄이고, 적절한 스트레칭과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물리치료 및 보조기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목 보호대나 팔꿈치 보호대를 착용하거나, 물리치료를 통한 근육을 강화하고 스트레칭을 합니다. 자세 교정을 위한 운동을 배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약물 치료 방법도 있는데요. 소염 진통제로 염증과 통증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요. 비타민 B 복합제로 신경 건강을 돕는 방법이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도 하기도 합니다. 수술적 치료도 할 수 있는데요. 보존적 치료에 반응이 없는 심한 경우에, 신경 압박이 심한 경우,
결절종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의원은 언제 찾아가야 될까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즉시 한의사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갑작스러운 왼쪽 저림과 함께 얼굴 마비, 언어 장애, 심한 두통이 있을 때는 뇌졸중을 의심해 볼 수 있어서 빨리 진료를 받아야 됩니다. 심한 손상이나 외상 후에 저림이 생겼을 때도 한의사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림과 함께 심각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손의 힘이 확실히 약해졌거나 손가락을 움직이기 어려울 때는 심각한 증상이니 한의사의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2주 이상 지속되는 저림, 점점 심해지는 저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저림이 있다면 한의사의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한의원과 의원에 가면 어떤 검사를 받게 될까요? 손저림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신경전도검사, 근전도검사, 신경의 전기신호 전달 속도와 근육의 정기적 활동을 측정하여서 신경 손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초음파나 MRI로 신경 압박이나 디스크 탈출 등의 구조적 문제를 영상으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혈액 검사를 통해서 당뇨나 갑상선 질환이나 비타민 결핍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치넬 검사, 팔렌 검사, 이러한 특수한 신체 검사를 통해서 손목 터널 증후군 등을 진단할 수도 있습니다. 한의원만의 손저림 검사가 따로 있는데요. 한의원을 방문하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손저림의 원인을 진단합니다. 환자의 손 색깔, 형태, 부종 여부, 피부 상태를 살펴보고 환자의 말소리나 호흡, 신체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증상 발현 시기, 악화 요인, 동반 증상, 생활 습관 등을 상세히 질문하면서 맥박을 짚고 아픈 부위를 만져보면서 경결점이나 압통점을 찾습니다. 또한 손저림이 나타나는 부위가 어떤 경락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수태염폐경, 수양명 대장경, 수소음 심경, 수태양 소장경, 수소양 삼초경, 수거름 심포경 등이 손과 관련된 주요 경락입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질환이 오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기혈이 부족하여 손에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지, 찬 기운과 습이 경락을 막아서 발생하고 있는 건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간과 신장의 음기가 부족하여 발생하는지, 담과 화가 상부로 올라가서 발생하는지를 구분합니다. 그렇다면 손저림을 한의원에서는 어떻게 치료하나요? 합곡, 외관, 뇌관, 후계, 양계, 양지, 척택 등의 혈자리에 침을 놓아 기혈순환을 촉진하고 저린 증상을 완화합니다. 손저림의 원인에 따라 가까운 곳만 아니고 멀리 있는 곳의 혈자리도 선택적으로 활용하고요. 침에 미세 전류를 흘려 치료 효과를 높이기도 합니다. 봉독이나 자악어, 홍화, 중성어혈 등의 약침을 해당 경락이나 아픈 부위에 주입합니다. 신경이 눌린 부위에 약침을 주입하여 염증을 줄이고 순환을 개선합니다. 변증에 따라서 맞춤형 한약을 처방하게 되는데요. 기혈허약인 경우에는 보중 익기탕이나 십전대보탕, 한습이 저체되었을 경우에는 당기수산이나 오족산, 어혈이 조체되어 있을 때에는 통닭활혈탕, 혈부추거탕,
간신히 음호할 때는 육미지황탕, 지황음자, 담화가 상뇨할 때는 온담탕이나 청심요라탕, 손목, 팔꿈치, 어깨 등의 주요 혈자리에 뜸을 떠 한기를 제거하고 기혈순환을 촉진합니다. 간접구나 무연뜸을 사용하여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어깨나 목 등의 해당 경락 부위에 부항을 붙여서 어혈을 제거하고 기혈순환을 촉진합니다. 습부항, 주행부항, 섬화부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추은하요법은 목과 어깨, 팔, 손목 등의 관절과 근육을 교정하고 풀어주는 전통 수기요법입니다. 특히 경추 디스크나 흉곽 출구 증후군으로 인한 손저림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한의사가 잡아가는 경락 스트레칭과 기공 운동으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팔 돌리기, 손목 스트레칭, 태극권과 같은 운동을 추천합니다. 보통 한의원에서는 찬 음식과 찬물 접촉을 제한하며 따뜻한 목욕과 찜질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손목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보호대를 착용하면서 술, 커피, 담배 등의 섭취를 제한하는 생활관리법을 추천합니다. 한의학적 치료는 현대의학의 증상화나 접근법과 달리 몸 전체의 균형과 원인을 찾아 근본적인 치료를 목표로 합니다. 손저림 증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신의 상태를 고려하여 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치료를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부작용이 적고 자연적인 치유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손저림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간단한 휴식으로 해결되는 일시적인 증상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더 심각한 건강 문제의 징후일 수도 있죠. 여러분의 손저림이 어떤 패턴인지, 어떤 상황에서 더 심해지는지, 다른 증상이 없는지 잘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진다면 꼭 한의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우리의 손은 일상에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작은 신호도 무시하지 말고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거나 스마트폰을 많이 들여다보는 현대인들에게 손저림은 너무나 흔한 증상이 되었죠. 하지만 단순히 손이 좀 저리네 하고 넘기기에는 우리 몸이 보내는 이 신호가 때로는 중요한 건강 경고일 수 있답니다. 손이 저리는 증상은 마치 퍼즐과 같아요. 같은 저림이라도 그 원인은 다양할 수 있고 각각의 원인에 따라 치료법도 달라지거든요. 오늘은 손저림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원인들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언제 한의원을 찾아야 하는지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손목 터널 증후군. 손저림의 대표적인 원인인 손목 터널 증후군은 정말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증상이에요. 손목의 좁은 통로를 지나는 정중신경이 압박을 받아 발생하죠. 주요 증상으로는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일부가 저리고 감각이 둔해져요. 밤에는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손을 흔들거나 문지르면 일시적으로 나아질 수도 있어요. 심한 경우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엄지의 힘이 약해질 수 있어요. 이러한 손목 터널 증후군의 발생 원인은 컴퓨터 작업, 반복적인 손목 사용, 임신 중 호르몬 변화, 당뇨,
갑상선 질환 등이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어요. 키보드를 많이 사용하는 직장인, 장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분들, 임신 중인 여성, 미용사나 조리사 등과 같이 손목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해요. 다음은 팔꿈치 터널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팔꿈치 부분에서 척골신경이 압박을 받아 생기는 증상이에요. 흔히 야구 팔꿈치라고도 불리죠. 주요 증상으로는 팔꿈치 안쪽부터 새끼손가락, 약지까지 저림이 생겨요. 팔꿈치를 구부린 상태로 오래 있으면 증상이 심해져요. 팔꿈치 안쪽에 통증이 동반될 수 있어요. 심하면 손가락 움직임이 둔해지고 힘이 약해질 수 있어요. 이러한 팔꿈치 터널 증후군은 팔꿈치를 많이 구부리는 자세, 팔꿈치의 직접적인 압력, 반복적인 팔꿈치 사용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휴대폰을 오래 사용하며 팔꿈치를 구부리는 분들, 책상에 팔꿈치를 자주 기대는 분들, 운전을 오래 하는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해요. 다음은 요골관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팔의 바깥쪽을 지나는 요골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생기는 증상이에요. 주요 증상으로는 손목과 팔뚝 바깥에 통증과 저림이 생겨요. 손목을 뒤로 젖히거나 팔을 돌릴 때 증상이 더 심해져요. 주로 엄지와 검지 사이의 부분에 통증이 집중됩니다. 그리고 손목의 힘이 약해질 수 있어요. 이러한 요골관 증후군의 발생 원인으로는 반복적인 손목을 젖히는 동작, 무거운 물건은 자주 드는 일, 손목을 돌리는 작업을 많이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어요. 테니스나 골프 같은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 수공예나 목공 작업을 하는 분들, 반복적으로 나사를 조이는 작업을 하는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해요. 다음으로는 손목의 결절종이 있습니다. 손목이나 손등에 생기는 양성혹, 물혹으로 신경을 압박하여 저림을 유발할 수 있어요. 손목 결절종의 주요 증상으로는 손목이나 손등에 만져지는 혹이 생겼어요. 혹 주변으로 저림이나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 크기가 변할 수 있으며 활동 후 더 커질 수 있어요. 되게 부드럽고 만지면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요. 이러한 손목의 결절종의 발생 원인으로는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관절이나 힘줄의 반복적인 사용, 손목 부상 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손목을 많이 사용하는 체조 선수, 피아니스트, 타이피스트 등이 더 자주 경험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갑상선 질환이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이상은 전신에 영향을 미치며 신경 기능에도 문제를 일으켜 손저림을 유발할 수 있어요. 주요 증상으로는 양손이 모두 저릴 수 있고 저림 외에도 피로감, 체중 변화, 체온 조절 문제 등 다른 증상이 동반됩니다. 아침에 손이 더 뻣뻣하고 저릴 수 있고요. 얼굴이 붓거나 목소리가 변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갑상선 질환의 발생 원인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저하증과 같은 갑상선 질환이 원인이 됩니다. 갑상선 질환 가족력이 있는 분들, 최근 체중 변화가 큰 분들, 피로감이 심한 분들, 여성, 특히 중년 여성이 더 주의해야 해요. 다음으로 흉곽출구 증후군이 있습니다. 목과 어깨 사이 좁은 공간 흉곽출구에서 신경과 혈관이 압박되어 생기는 증상이에요.
팔과 손의 저림, 통증이 생겨요. 팔을 들거나 머리 위로 올릴 때 증상이 더 심해지고요. 손가락이 차갑고 색이 변할 수 있어요. 손의 힘이 약해지고 물건을 쥐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나쁜 자세, 목이나 어깨의 부상, 첫 번째나 두 번째 갈비뼈의 이상, 반복적인 동작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 특히 수영이나 야구, 배구 선수, 머리 위로 팔을 많이 올리는 작업을 하는 분들, 무거운 가방을 한쪽으로 매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해요. 다음으로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 있습니다. 목 부분의 척추 디스크가 밀려 나와서 신경을 압박하여 손 저림을 유발할 수 있어요. 목 통증과 함께 팔과 손으로 저림이 퍼져요. 특정 자세에서 증상이 더 심해지고요. 목을 움직일 때 통증이 심해질 수 있어요. 팔의 근력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노화, 부상, 나쁜 자세,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컴퓨터 앞에 오래 일하는 분들, 스마트폰을 장시간 내려다보는 분들,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드는 직업을 가진 분들, 중년 이상의 연령층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말초 순환 장애가 있습니다. 혈관이 좁아져서 손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저림이 생길 수 있어요. 손이 차갑고 저리며 색이 변할 수 있고 추운 환경에서 증상이 심해지며 손가락 끝이 창백해지거나 파랗게 변할 수가 있고 손을 따뜻하게 하면 증상이 일시적으로 좋아질 수 있어요. 레이노 현상, 동맥경화증, 혈전, 흡연, 고혈압, 당뇨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흡연자나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환자, 당뇨병 환자, 차가운 환경에서 일을 하는 분들, 중년 이상의 연령층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당뇨병성 말초신경염이 있습니다. 당뇨로 인해 말초신경이 손상되어 손과 발에 저림이 생길 수 있어요. 손과 발이 동시에 저릴 수 있고요. 통증이나 화끈거림이 동반될 수 있고요. 밤에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고요. 감각이 무뎌져서 뜨거운 것을 만져도 덜 느낄 수 있어요. 장기간의 고혈당 상태로 인한 신경 손상이 주요 원인입니다. 당뇨병 환자, 특히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분들, 당뇨병 진단을 받은 지 오래된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뇌졸중이 있습니다. 뇌의 혈류 공급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뇌졸중은 갑작스러운 손저림을 일으킬 수 있어요. 한쪽 손과 팔, 때로는 얼굴까지 갑자기 저리거나 마비가 됩니다. 말이 어눌해지거나 시야가 흐려질 수도 있고 심한 두통이 동반될 수도 있어요. 균형을 또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혈전, 색전, 출혈 등으로 인한 뇌혈류 장애가 원인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 흡연자, 심장질환자, 과거 뇌졸중이나 일과성 허혈 발작 경험이 있는 분들, 고령자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손저림은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같은 손저림이라도 각 질환마다 특징적인 패턴이 있어요. 다음 질문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체크해 보세요. 어느 손가락이 저린가요?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일부가 저린다면 손목 터널 증후군입니다. 새끼와 약지가 저리다면 팔꿈치 터널 증후군입니다. 엄지와 검지 사이가 저리다면 요골관 증후군입니다. 언제 심해지나요? 밤에 심해진다면 손목 터널 증후군,
당뇨병성 신경염을 의심하고요. 추울 때 심해져요 하면 말초순환 장애를 의심해야 됩니다. 팔꿈치를 구부릴 때 심해져요 라고 하면 팔꿈치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야 하고요. 목을 움직일 때 심해진다고 하면 경추, 추간판 탈출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동반 증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손목이나 손등에 혹이 있다면 결절종을 의심해야 되고요. 체중 변화, 피로감이 있다면 갑상선 질환을 의심해야 되고요. 손의 색깔이 변화가 있다면 말초순환 장애를 의심해야 되고, 갑작스러운 얼굴 마비나 언어 장애가 발생했다면 뇌졸중을 의심해야 됩니다. 이러한 때는 응급 상황입니다. 증상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나요? 오래 지속된 만성 증상이라면 손목 터널 증후군, 당뇨병성 신경염 등을 의심해야 되고요. 갑작스럽게 나타난 증상이라면 뇌졸중이나 급성 압박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손저림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손저림을 느끼신다면 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리가 필요할 수 있어요. 일상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됩니다. 컴퓨터 작업 중 자주 휴식하고, 손목과 팔꿈치를 바른 자세로 유지하고, 휴대폰 사용 시간을 줄이고, 적절한 스트레칭과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물리치료 및 보조기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목 보호대나 팔꿈치 보호대를 착용하거나, 물리치료를 통한 근육을 강화하고 스트레칭을 합니다. 자세 교정을 위한 운동을 배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약물 치료 방법도 있는데요. 소염 진통제로 염증과 통증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요. 비타민 B 복합제로 신경 건강을 돕는 방법이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도 하기도 합니다. 수술적 치료도 할 수 있는데요. 보존적 치료에 반응이 없는 심한 경우에, 신경 압박이 심한 경우, 결절종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의원은 언제 찾아가야 될까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즉시 한의사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갑작스러운 왼쪽 저림과 함께 얼굴 마비, 언어 장애, 심한 두통이 있을 때는 뇌졸중을 의심해 볼 수 있어서 빨리 진료를 받아야 됩니다. 심한 손상이나 외상 후에 저림이 생겼을 때도 한의사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림과 함께 심각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손의 힘이 확실히 약해졌거나, 손가락을 움직이기 어려울 때는 심각한 증상이니 한의사의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2주 이상 지속되는 저림, 점점 심해지는 저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저림이 있다면 한의사의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한의원과 의원에 가면 어떤 검사를 받게 될까요? 손저림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신경전도검사, 근전도검사, 신경의 전기신호 전달 속도와 근육의 정기적 활동을 측정하여서 신경 손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초음파나 MRI로 신경 압박이나 디스크 탈출 등의 구조적 문제를 영상으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혈액 검사를 통해서 당뇨나 갑상선 질환이나 비타민 결핍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치넬 검사, 팔렌 검사, 이러한 특수한 신체 검사를 통해서 손목 터널 증후군 등을 진단할 수도 있습니다. 한의원만의 손저림 검사가 따로 있는데요. 한의원을 방문하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손저림의 원인을 진단합니다.
환자의 손 색깔, 형태, 부종 여부, 피부 상태를 살펴보고 환자의 말소리나 호흡, 신체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증상 발현 시기, 악화 요인, 동반 증상, 생활 습관 등을 상세히 질문하면서 맥박을 짚고 아픈 부위를 만져보면서 경결점이나 압통점을 찾습니다. 또한 손저림이 나타나는 부위가 어떤 경락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수태음폐경, 수양명 대장경, 수소음심경, 수태양 소장경, 수소양 삼초경, 수거름 심포경 등이 손과 관련된 주요 경락입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질환이 오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기혈이 부족하여 손에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지, 찬 기운과 습이 경락을 막아서 발생하고 있는 건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간과 신장의 음기가 부족하여 발생하는지, 담과 화가 상부로 올라가서 발생하는지를 구분합니다. 그렇다면 손저림을 한의원에서는 어떻게 치료하나요? 합고, 외관, 뇌관, 후계, 양계, 양지, 척택 등의 혈자리에 침을 놓아 기혈순환을 촉진하고 저린 증상을 완화합니다. 손저림의 원인에 따라 가까운 곳만 아니고 멀리 있는 곳의 혈자리도 선택적으로 활용하고요. 침에 미세 전류를 흘려 치료 효과를 높이기도 합니다. 봉독이나 자악어, 홍화, 중성어혈 등의 약침을 해당 경락이나 아픈 부위에 주입합니다. 신경이 눌린 부위에 약침을 주입하여 염증을 줄이고 순환을 개선합니다. 변증에 따라서 맞춤형 한약을 처방하게 되는데요. 기혈 허약인 경우에는 보중 익기탕이나 십전대보탕, 한습이 저체되었을 경우에는 당기수산이나 오족산, 어혈이 조체되어 있을 때에는 통닭활혈탕, 혈부추거탕, 간신이 음호할 때에는 육미지황탕, 지황음자, 담화가 상뇨할 때는 온담탕이나 청심요라탕, 손목, 팔꿈치, 어깨 등의 주요 혈자리에 뜸을 떠 한기를 제거하고 기혈순환을 촉진합니다. 간접구나 무연뜸을 사용하여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어깨나 목 등의 해당 경락 부위에 부항을 붙여서 어혈을 제거하고 기혈순환을 촉진합니다. 습부항, 주행부항, 섬화부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추운하요법은 목과 어깨, 팔, 손목 등의 관절과 근육을 교정하고 풀어주는 전통 수기요법입니다. 특히 경추 디스크나 흉곽 출구 증후군으로 인한 손저림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한의사가 처방하는 경락 스트레칭과 기공 운동으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팔 돌리기, 손목 스트레칭, 태극권과 같은 운동을 추천합니다. 보통 한의원에서는 찬 음식과 찬물 접촉을 제한하며 따뜻한 목욕과 찜질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손목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보호대를 착용하면서 술, 커피, 담배 등의 섭취를 제한하는 생활관리법을 추천합니다. 한의학적 치료는 현대의학의 증상화나 접근법과 달리 몸 전체의 균형과 원인을 찾아 근본적인 치료를 목표로 합니다. 손저림 증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신의 상태를 고려하여 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치료를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부작용이 적고 자연적인 치유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손저림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간단한 휴식으로 해결되는 일시적인 증상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더 심각한 건강 문제의 징후일 수도 있죠. 여러분의 손 저림이 어떤 패턴인지, 어떤 상황에서 더 심해지는지, 다른 증상이 없는지 잘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진다면 꼭 한의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우리의 손은 일상에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작은 신호도 무시하지 말고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거나 스마트폰을 많이 들여다보는 현대인들에게 손저림은 너무나 흔한 증상이 되었죠. 하지만 단순히 손이 좀 저리네 하고 넘기기에는 우리 몸이 보내는 이 신호가 때로는 중요한 건강 경고일 수 있답니다. 손이 저리는 증상은 마치 퍼즐과 같아요. 같은 저림이라도 그 원인은 다양할 수 있고 각각의 원인에 따라 치료법도 달라지거든요. 오늘은 손저림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원인들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언제 한의원을 찾아야 하는지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손목 터널 증후군. 손저림의 대표적인 원인인 손목 터널 증후군은 정말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증상이에요. 손목의 좁은 통로를 지나는 정중신경이 압박을 받아 발생하죠. 주요 증상으로는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일부가 저리고 감각이 둔해져요. 밤에는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손을 흔들거나 문지르면 일시적으로 나아질 수도 있어요. 심한 경우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엄지의 힘이 약해질 수 있어요. 이러한 손목 터널 증후군의 발생 원인은 컴퓨터 작업, 반복적인 손목 사용, 임신 중 호르몬 변화, 당뇨, 갑상선 질환 등이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어요. 키보드를 많이 사용하는 직장인, 장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분들, 임신 중인 여성, 미용사나 조리사 등과 같이 손목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해요. 다음은 팔꿈치 터널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팔꿈치 부분에서 척골신경이 압박을 받아 생기는 증상이에요. 흔히 야구 팔꿈치라고도 불리죠. 주요 증상으로는 팔꿈치 안쪽부터 새끼손가락, 약지까지 저림이 생겨요. 팔꿈치를 구부린 상태로 오래 있으면 증상이 심해져요. 팔꿈치 안쪽에 통증이 동반될 수 있어요. 심하면 손가락 움직임이 둔해지고 힘이 약해질 수 있어요. 이러한 팔꿈치 터널 증후군은 팔꿈치를 많이 구부리는 자세, 팔꿈치의 직접적인 압력, 반복적인 팔꿈치 사용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휴대폰을 오래 사용하며 팔꿈치를 구부리는 분들, 책상에 팔꿈치를 자주 기대는 분들, 운전을 오래 하는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해요. 다음은 요골관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팔의 바깥쪽을 지나는 요골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생기는 증상이에요. 주요 증상으로는 손목과 팔뚝 바깥에 통증과 저림이 생겨요. 손목을 뒤로 젖히거나 팔을 돌릴 때 증상이 더 심해져요. 주로 엄지와 검지 사이의 부분에 통증이 집중됩니다. 그리고 손목의 힘이 약해질 수 있어요. 이러한 요골관 증후군의 발생 원인으로는 반복적인 손목을 젖히는 동작, 무거운 물건은 자주 드는 일,
손목을 돌리는 작업을 많이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어요. 테니스나 골프 같은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 수공예나 목공 작업을 하는 분들, 반복적으로 나사를 조이는 작업을 하는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해요. 다음으로는 손목의 결절종이 있습니다. 손목이나 손등에 생기는 양성혹, 물혹으로 신경을 압박하여 저림을 유발할 수 있어요. 손목 결절종의 주요 증상으로는 손목이나 손등에 만져지는 혹이 생겼어요. 혹 주변으로 저림이나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 크기가 변할 수 있으며 활동 후 더 커질 수 있어요. 되게 부드럽고 만지면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요. 이러한 손목의 결절종의 발생 원인으로는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관절이나 힘줄의 반복적인 사용, 손목 부상 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손목을 많이 사용하는 체조 선수, 피아니스트, 타이피스트 등이 더 자주 경험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갑상선 질환이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이상은 전신에 영향을 미치며 신경 기능에도 문제를 일으켜 손저림을 유발할 수 있어요. 주요 증상으로는 양손이 모두 저릴 수 있고 저림 외에도 피로감, 체중 변화, 체온 조절 문제 등 다른 증상이 동반됩니다. 아침에 손이 더 뻣뻣하고 저릴 수 있고요. 얼굴이 붓거나 목소리가 변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갑상선 질환의 발생 원인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저하증과 같은 갑상선 질환이 원인이 됩니다. 갑상선 질환 가족력이 있는 분들, 최근 체중 변화가 큰 분들, 피로감이 심한 분들, 여성, 특히 중년 여성이 더 주의해야 해요. 다음으로 흉곽 출구 증후군이 있습니다. 목과 어깨 사이 좁은 공간 흉곽 출구에서 신경과 혈관이 압박되어 생기는 증상이에요. 팔과 손의 저림, 통증이 생겨요. 팔을 들거나 머리 위로 올릴 때 증상이 더 심해지고요. 손가락이 차갑고 색이 변할 수 있어요. 손의 힘이 약해지고 물건을 쥐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나쁜 자세, 목이나 어깨의 부상, 첫 번째나 두 번째 갈비뼈의 이상, 반복적인 동작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 특히 수영이나 야구, 배구 선수, 머리 위로 팔을 많이 올리는 작업을 하는 분들, 무거운 가방을 한쪽으로 매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해요. 다음으로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 있습니다. 목 부분의 척추 디스크가 밀려 나와서 신경을 압박하여 손저림을 유발할 수 있어요. 목 통증과 함께 팔과 손으로 저림이 퍼져요. 특정 자세에서 증상이 더 심해지고요. 목을 움직일 때 통증이 심해질 수 있어요. 팔의 근력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노화, 부상, 나쁜 자세,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컴퓨터 앞에 오래 일하는 분들, 스마트폰을 장시간 내려다보는 분들,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드는 직업을 가진 분들, 중년 이상의 연령층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말초 순환 장애가 있습니다. 혈관이 좁아져서 손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저림이 생길 수 있어요. 손이 차갑고 저리며 색이 변할 수 있고 추운 환경에서 증상이 심해지며 손가락 끝이 창백해지거나 파랗게 변할 수가 있고 손을 따뜻하게 하면 증상이 일시적으로 좋아질 수 있어요. 레이노 현상, 동맥경화증, 혈전, 흡연, 고혈압, 당뇨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흡연자나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환자, 당뇨병 환자, 차가운 환경에서 일을 하는 분들, 중년 이상의 연령층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당뇨병성 말초신경염이 있습니다. 당뇨로 인해 말초신경이 손상되어 손과 발에 저림이 생길 수 있어요. 손과 발이 동시에 저릴 수 있고요. 통증이나 화끈거림이 동반될 수 있고요. 밤에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고요. 감각이 무뎌져서 뜨거운 것을 만져도 덜 느낄 수 있어요. 장기간의 고혈당 상태로 인한 신경 손상이 주요 원인입니다. 당뇨병 환자, 특히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분들, 당뇨병 진단을 받은 지 오래된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뇌졸중이 있습니다. 뇌의 혈류 공급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뇌졸중은 갑작스러운 손저림을 일으킬 수 있어요. 한쪽 손과 팔, 때로는 얼굴까지 갑자기 저리거나 마비가 됩니다. 말이 어눌해지거나 시야가 흐려질 수도 있고 심한 두통이 동반될 수도 있어요. 균형을 또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혈전, 색전, 출혈 등으로 인한 뇌혈류 장애가 원인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 흡연자, 심장질환자, 과거 뇌졸중이나 일과성 허혈 발작 경험이 있는 분들, 고령자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손저림은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같은 손저림이라도 각 질환마다 특징적인 패턴이 있어요. 다음 질문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체크해 보세요. 어느 손가락이 저린가요?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일부가 저린다면 손목 터널 증후군입니다. 새끼와 약지가 저리다면 팔꿈치 터널 증후군입니다. 엄지와 검지 사이가 저리다면 요골관 증후군입니다. 언제 심해지나요? 밤에 심해진다면 손목 터널 증후군, 당뇨병성 신경염을 의심하고요. 추울 때 심해져요 하면 말초순환 장애를 의심해야 됩니다. 팔꿈치를 구부릴 때 심해져요 라고 하면 팔꿈치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야 하고요. 목을 움직일 때 심해진다고 하면 경추, 추간판 탈출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동반 증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손목이나 손등에 혹이 있다면 결절종을 의심해야 되고요. 체중 변화, 피로감이 있다면 갑상선 질환을 의심해야 되고요. 손의 색깔이 변화가 있다면 말초순환 장애를 의심해야 되고, 갑작스러운 얼굴 마비나 언어 장애가 발생했다면 뇌졸중을 의심해야 됩니다. 이러한 때는 응급 상황입니다. 증상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나요? 오래 지속된 만성 증상이라면 손목 터널 증후군, 당뇨병성 신경염 등을 의심해야 되고요. 갑작스럽게 나타난 증상이라면 뇌졸중이나 급성 압박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손저림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손저림을 느끼신다면 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리가 필요할 수 있어요. 일상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됩니다. 컴퓨터 작업 중 자주 휴식하고, 손목과 팔꿈치를 바른 자세로 유지하고, 휴대폰 사용 시간을 줄이고, 적절한 스트레칭과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물리치료 및 보조기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목 보호대나 팔꿈치 보호대를 착용하거나, 물리치료를 통한 근육을 강화하고 스트레칭을 합니다. 자세 교정을 위한 운동을 배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약물 치료 방법도 있는데요. 소염 진통제로 염증과 통증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요. 비타민 B 복합제로 신경 건강을 돕는 방법이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도 하기도 합니다. 수술적 치료도 할 수 있는데요. 보존적 치료에 반응이 없는 심한 경우에, 신경 압박이 심한 경우, 결절종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의원은 언제 찾아가야 될까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즉시 한의사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갑작스러운 왼쪽 저림과 함께 얼굴 마비, 언어 장애, 심한 두통이 있을 때는 뇌졸중을 의심해 볼 수 있어서 빨리 진료를 받아야 됩니다. 심한 손상이나 외상 후에 저림이 생겼을 때도 한의사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림과 함께 심각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손의 힘이 확실히 약해졌거나 손가락을 움직이기 어려울 때는 심각한 증상이니 한의사의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2주 이상 지속되는 저림, 점점 심해지는 저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저림이 있다면 한의사의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한의원과 의원에 가면 어떤 검사를 받게 될까요? 손저림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신경전도검사, 근전도검사, 신경의 전기신호 전달 속도와 근육의 정기적 활동을 측정하여서 신경 손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초음파나 MRI로 신경 압박이나 디스크 탈출 등의 구조적 문제를 영상으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혈액 검사를 통해서 당뇨나 갑상선 질환이나 비타민 결핍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치넬 검사, 팔렌 검사, 이러한 특수한 신체 검사를 통해서 손목 터널 증후군 등을 진단할 수도 있습니다. 한의원만의 손저림 검사가 따로 있는데요. 한의원을 방문하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손저림의 원인을 진단합니다. 환자의 손 색깔, 형태, 부종 여부, 피부 상태를 살펴보고 환자의 말소리나 호흡, 신체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증상 발현 시기, 악화 요인, 동반 증상, 생활 습관 등을 상세히 질문하면서 맥박을 짚고 아픈 부위를 만져보면서 경결점이나 압통점을 찾습니다. 또한 손저림이 나타나는 부위가 어떤 경락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수태형 폐경, 수양명 대장경, 수소음 심경, 수태양 소장경, 수소양 삼초경, 수거름 심포경 등이 손과 관련된 주요 경락입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질환이 오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기혈이 부족하여 손에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지, 찬 기운과 습이 경락을 막아서 발생하고 있는 건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간과 신장의 음기가 부족하여 발생하는지, 담과 화가 상부로 올라가서 발생하는지를 구분합니다. 그렇다면 손저림을 한의원에서는 어떻게 치료하나요? 합고, 외관, 뇌관, 후계, 양계, 양지, 척택 등의 혈자리에 침을 놓아 기혈순환을 촉진하고 저린 증상을 완화합니다. 손저림의 원인에 따라 가까운 곳만 아니고 멀리 있는 곳의 혈자리도 선택적으로 활용하고요. 침에 미세 전류를 흘려 치료 효과를 높이기도 합니다. 봉독이나 자악어, 홍화, 중성어혈 등의 약침을 해당 경락이나 아픈 부위에 주입합니다. 신경이 눌린 부위에 약침을 주입하여 염증을 줄이고 순환을 개선합니다.
변증에 따라서 맞춤형 한약을 처방하게 되는데요. 기혈 허약인 경우에는 보중 익기탕이나 십전대보탕, 한습이 저체되었을 경우에는 당기수산이나 오족산, 어혈이 조체되어 있을 때에는 통닭활혈탕, 혈부추거탕, 간신이 음호할 때에는 육미지황탕, 지황음자, 담화가 상뇨할 때는 온담탕이나 청심요라탕, 손목, 팔꿈치, 어깨 등의 주요 혈자리에 뜸을 떠 한기를 제거하고 기혈순환을 촉진합니다. 간접구나 무연뜸을 사용하여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어깨나 목 등의 해당 경락 부위에 부항을 붙여서 어혈을 제거하고 기혈순환을 촉진합니다. 습부항, 주행부항, 섬화부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추은하요법은 목과 어깨, 팔, 손목 등의 관절과 근육을 교정하고 풀어주는 전통 수기요법입니다. 특히 경추 디스크나 흉곽 출구 증후군으로 인한 손저림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한의사가 처방하는 경락 스트레칭과 기공 운동으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팔 돌리기, 손목 스트레칭, 태극권과 같은 운동을 추천합니다. 보통 한의원에서는 찬 음식과 찬물 접촉을 제한하며 따뜻한 목욕과 찜질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손목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보호대를 착용하면서 술, 커피, 담배 등의 섭취를 제한하는 생활관리법을 추천합니다. 한의학적 치료는 현대의학의 증상화나 접근법과 달리 몸 전체의 균형과 원인을 찾아 근본적인 치료를 목표로 합니다. 손저림 증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신의 상태를 고려하여 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치료를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부작용이 적고 자연적인 치유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손저림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간단한 휴식으로 해결되는 일시적인 증상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더 심각한 건강 문제의 징후일 수도 있죠. 여러분의 손저림이 어떤 패턴인지, 어떤 상황에서 더 심해지는지, 다른 증상이 없는지 잘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진다면 꼭 한의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우리의 손은 일상에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작은 신호도 무시하지 말고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정리한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불편한 손저림 없이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